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행운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뱀의 센스를 체득함으로써 내면의 고귀한 가치 또한 충만하셨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려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객관화입니다. 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객관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기객관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또한 돈은 베풀고 가치 있게 쓰는 만큼 그 이상의 보상이 되어 돌아오죠.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자신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조언은 항시 기억해 두십시오.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정신적 허영이다. 한 남자가 롤러코스터처럼 살았던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회상합니다. 아주 이른 시각에 전철 여행을 해보았는가. 주말에 새벽 5시란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철좌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 시각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쉼없이 생활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거겠지. 나는 여태 뭐 했나 싶다. 그럼 나도 그래야겠지? 사람들로 법석되는 시장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호객을 하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상인들과 이들과 물건값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본다. 나도 저런 활기를 되찾아야겠지. 나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엉뚱한 사건으로 실직하였을 때는 앞뒤 분간이 안 되는 느낌이었다. 군대에서 경험해봐서 아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강력한 펀치를 한 대라도 맞으면 순간 방향을 상실할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랄까. 그래도 쫓겨날 그때에는 그렇게까지 자신에 대한 분노감은 잃지 않았다. 그건 아마 한동안 잃고 있던 방향감각이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자친구의 위로와 이해가 큰 도움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돌파구를 찾다가 다소 생소한 추어탕이라는 특이한 메뉴의 달인을 잘 아는 친구의 제안으로 6개월의 완벽한 조리법 습득을 위한 강훈련과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개업했다. 객관적으로 판단컨대 평범하지 않은 음식으로 승부를 건 것은 나름 역발상이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그만큼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도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개업 초기 일정 기간 달인이 어드바이스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문가가 제시한 홍보 전략을 효과적으로 진행한 덕분에 순조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고, 6개월 뒤엔 바로 옆에 점포까지 흡수해 규모를 확장했다. 그런데 확장한 뒤 얼마 안 되어 주방 보조가 갑자기 그만두고 나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운 추어탕 집을 개점하였다. 무슨 연유인지 그 집이 입소문을 타며 속칭 대박을 치자 가게의 매출은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 1년도 안 되어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투자한 돈을 몽땅 날렸다.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여자친구는 떠나갔고 그저 억울한 기분에 함몰해 있었다. 하지만 빈털터리 주머니 사정은 자신을 그대로 놔둘 아량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마침 추어탕을 시작해보라고 권유했던 친구가 얼마간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다시 일어서려면 일단 어디에라도 취업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어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날려보냈다. 모든 것이 허사처럼 보여 허탈해질 무렵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니, 연락이 아니라 메일을 받은 것이다. 다소 갸우뚱했는데 거기에는 뜻하지 않은 배려가 있었다. 마침 주말이니 다음 월요일 면접을 보자는 것이다. 이틀간의 시간 여유가 있었기에 하루는 응시를 위한 준비로서 큰 실수에도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좀 더 인상 깊게 표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나머지 하루는 도리어 여유를 갖고 새벽 시간 전철 속 사람들의 삶을 엿보면서, 그리고 치열한 삶을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시장 사람들을 통해 의욕을 북돋우고자 했던 것이다. 시장을 벗어나면서 허기가 동하자 모처럼 푸짐한 식사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이 좀 지나 그런 식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음식점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 아이들과의 인연을 만들게 되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려는데 출입문을 빼꼼히 열고 안을 살피는 남루한 차림의 어린 남매가 보였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나를 가리키며 지갑을 들어보였다. 안주머니를 만져보니 지갑이 없었다. 그래서 애들에게 다가가 확인해보니 알량한 내 지갑이 맞았다. 아이들이 내가 지갑을 흘리고 가는 걸 보고 그것을 돌려주려고 온 것이다. 나는 쭈뼛거리는 애들을 테이블로 데리고 와 애들 것까지 주문했고 식사하면서 사정 얘기를 들어보았다.
식사가 끝난 후 애들을 데리고 ATM기로 가 친구가 준 돈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 50만 원을 빼내어 할머니에게 드리라고 했다. 더불어 남동생이 가끔 자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동생에게 사주던 중국집에 가서 카드로 50만 원을 선결제했다. 다음에 다시 보충해 주겠다고 하고 애들의 집 주소를 알아본 뒤 돌아왔다. 자금이 거의 동이 났음에도 이상하리만치 앞날에 대한 걱정은 그다지 잃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면접 시나리오를 점검하기 전 입사 지원서를 보낸 곳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다시 확인해 보았다. 다시 봐도 이게 업된 기분을 더 고양시켰는데 이는 기막힌 내용 때문이다. 휴대폰으로 연락했는데 전화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코멘트가 떠서 메일을 보낸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 면접을 하자는 거 아닌가. 그때 깜짝 놀라 지원서에 전화번호를 보았더니 마지막 4자리 숫자 중 2개가 뒤바뀌어 있었다. 소름이 쫙 돋았다. 이런 지원자는 사실 2번 볼 이유가 없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짜를 모면했다는 건 일이 잘 되리라는 신호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분이 더 업되었었는지 모르겠다. 메일을 확인한 후 면접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았다. 자기소개서와 예상 질문에 응할 내용이다. 전화번호 건으로 일단 책이 잡힌 상태였으므로 이를 만회하려면 보다 강하게 어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히 메일로 대체해 준 것에 기대를 걸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들었다. 이 기분을 더욱 업시키는 또 다른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휴대폰에서 메시지 도착 알림이 떴다. 1년 전에 1,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친구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다시피 한 상태라 포기하고 있었는데 궁금했다. 내용은 자신이 급박할 때 도와주었는데 그동안 피하기만 해서 미안했다는 사과와 함께 나의 몫으로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식을 이체해 줄 테니 증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미심쩍었지만 예전에 투자하다가 포기한 뒤로 방치해두었던 주식 계좌를 점검해본 후 큰 기대 없이 그 번호를 메시지로 보냈다. 면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다음 날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한숨 돌리며 돌아와 문득 친구 메일이 생각나서 계좌를 확인하고 놀랐다. 2 종목이 있었는데 당초 내가 빌려준 금액만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현재 주가로 2배와 4배 정도 상승해 있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이 미안했다면서 필요한 만큼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 급여를 다시 받게 되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고 그게 시드머니가 되어 적지 않은 자금의 축적은 또 다른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장으로부터 자기계 관화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을 정제하면서 노력의 방향이나 방법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었다. 나름 공부하면서 실천해왔던 자기계 관화를 위한 주요 방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꾸준히 기록하기. 일기장 또는 메모 앱 등을 활용해 하루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기록해두면 반복되는 패턴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피드백 수용하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좋은 방법이다. 그들의 시각에서 본 나의 장점과 단점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감정과 거리 두기. 감정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두고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떨어져서 생각해 본다. 즉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하면 객관적 판단에 도움이 된다. 넷째, 멘토나 롤 모델 찾기. 멘토나 롤 모델이 있다면 그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에게는 사장님이 멘토이자 롤 모델이었다. 다섯째, 심리적 거울 활용. 쉽지 않지만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듯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심리적 거울을 활용해 본다. 이는 명상, 심리상담 또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가능한데 이러한 활동으로 내면의 상태와 감정 생각을 더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과 솔직함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성장에 적지 않은 일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사장으로 하여금 그가 터득해왔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요령까지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주식 투자금 상당 부분을 이 분야로 전환 투자했는데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운을 가져온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단순한 우연보다도 가난하지만 야무진 남매와 그들의 할머니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작은 도움이나마 전해주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행운은 그걸 타고난 운명인 사람에게는 쉽게 찾아오겠지만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따뜻하며 진정 어린 베풀미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기까지가 한 남자의 작은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미 실천해온 방법론을 언급했던 자기객관화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기객관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얘기하자면 자신의 요모조모가 과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스스로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좀 난처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정체성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 일을 확고히 해나가는 것이 아닐런지요. 이건 미성숙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좀 더 객관화시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김옥희 교수는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자기객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기객관화란 자신을 객체로 알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기가 바라는 자신, 남들이 보는 자신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개방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게 된다. 이 문장을 간단히 줄인다면 자기객관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함으로 효율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의미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자기객관화의 대표적 인물이라 일컬어지는 일론 머스크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객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며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의 자기객관화 방식에는 상기에서 이미 언급한 방법론 외에 3가지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꾸준한 학습.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로켓 공학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가 직접 로켓 설계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도 이러한 자기객관화와 꾸준한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조언의 적극적 수용. 자신이 모르는 분야를 빠르게 파악함과 동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X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허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자세. 하나는 스페이스X의 난관 돌파입니다. 3번의 로켓 발사 실패 이후 머스크는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자신과 팀의 부족함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저 실패를 극복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틀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4번째 로켓 발사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스페이스X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테슬라의 전기차 대량 생산 문제점의 해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 라인 자동화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예상보다 심각한 생산 지연과 품질 문제를 겪게 됩니다. 생산 라인을 직접 살피며 문제를 분석하면서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자동화에 의존했고 인간 노동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생산 과정을 수동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머스크가 생산 라인에서 직접 숙식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테슬라의 생산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가진 한계나 실수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해 나갔던 거지요. 이러한 자기객관화의 태도가 그를 성공적인 혁신가로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남자의 경험담은 돈은 베풀고 가치 있게 쓰는 만큼 다시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또한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자신의 베푸는 것과 같다는 것 역시 느끼게 해줍니다. 그 베풀미란 게 크고 작음을 구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어떤 걸 바라고 베풀음을 실행한다면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의할 점은 그 베풀미 모두 즉각적인 은혜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실망은 금물입니다. 어쩌면 위 주인공의 예는 특별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더불어 스스로를 귀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려면 자기객관화를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그가 롤러코스터 같은 삶에서 벗어나려고 시작한 자기객관화에 대한 노력이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가는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객관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렇듯 베품과 사랑 이들 모두의 대상은 타인과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실천하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정말 살맛나게 한다는 사실도요. 오늘도 제 채널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푸른 뱀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뱀의 센스를 체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알고 이를 꾸준히 확충시켜 나가 더욱 단단한 내면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